마음. 그러니까 정신적인과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산란해진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는다. 또 이게 이제 우리가 할로라는 뜻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는 뭔가 우리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맘때쯤 되면 이제 종자를 고르기 시작을 해요. 종자를 내가 그걸 걷어서 좋은 거를 내년에 심기 위해서 좋은 종자를 고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좋은 종자를 고른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 올해 재배를 해보고 이거 좋다라고 판단한 것을 내년에 종자씨로 삼듯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뭔가 내가 아무 능력 없이 아무 기술 없이 사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종자씨가 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종자씨가 되라는 거는 이제 내가 기술 없이 그냥 직장 생활에만 다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자씨가 되라, 기술을 배워라, 능력을 일으켜라, 능력 없는 사람은 다 도태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할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뭐 작년에도 괜찮았고 올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근하고 월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그냥 살았던 사람들은 다 도태된다라는 게 할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을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먹고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장이든 뭐든 내 자영업이든 내 사업이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한테 인정을 받는 기술이 만들어야 되고요. 직장인은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보살님도 뉴스나 이런 데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는 거는요. 너무 나태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괜찮겠지라고 했던 사람, 그 다음에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에도요. 회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남고요. 월급도 더 많이 오르고요. 한 명 내보내고 그 사람 더 주고 쓰잖아요. 이게 사장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뜻이 할로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할로에 그런 게 담겨져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농작물이 자라는 거와 사람 모습과 틀리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부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얘기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우리가 요즘에 서울에도 귀농 체험, 그 다음에 자기 텃밭 가꾸기 이런 걸 아이랑 같이 가서 하잖아요. 하면서 꼭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또 어저께는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끝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거기에는 무슨 방법이 잘못됐냐면요. 우리가 지금 반려견이 1000만 시대래요. 집안에 다 기르고 계시죠? 그러면 반려견을 이쁘게 키우는 방법이 한 번 목욕시켜주고 평생 목욕 안 시켜준다. 이런 건 없잖아요. 왜? 계속 때가 타니까. 계속 털이 자라니까. 이런 거는 아는데 한 번 목욕시켜주고 한 번 털 깎아주면 20년 동안 안 해줘도 돼.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목욕은 매일 시켜줘야지. 눈에 끼는 눈썹 물 그거 닦아줘야지. 이건 아시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생각과 의지도 똑같아요. 내가 한 달에 2번은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 마음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 꼭 가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지 말라나 보다. 거기랑 나랑 인연이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요. 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려견은 매일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사람의 생각도 계획을 세웠지만 계속 잡초가 자라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잡초, 귀농, 농산물을 짓는 걸 아이랑 같이 해라. 봐라. 네가 열심히 옆에 잡초를 뽑아줬더니 이게 튼튼하게 자라고 이게 튼튼하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지 않느냐. 잡초가 자라지 않는 농산물은 하나도 없죠. 자라면서 잡초는 생기게 돼 있고요. 사람의 목표나 의지도 똑같아요. 의지를 세우면 항상 잡초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사람한테 잡초는 뭐냐면 그런 생각들, 내 의지를, 목표를 꺾는 생각들이 잡초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이 잡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스스로 나는 올해는 이거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잡초를 일일이 뽑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보면 그 목표를 내가 실천하게 되고요.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중간에 자꾸만 일이 생기니까 그걸 다른 방향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는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중간에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잡초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못하게 되면 그 일을 보고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하루 때는 내가 절에 가서 꼭 기도를 해야지 했는데 초하루마다 일이 생겨. 그러면 초하루라는 게 최소한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이 12시간이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법회 시간에 참석을 못해도 저녁에라도 오는 거예요. 왜? 나와 약속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10시, 9시 반까지 가서 10시에 목표를 봐야 되는데 10시에 일이 생겼어. 그럼 그날 빠지잖아요. 그날 빠지면 뭐예요?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잡초가 자꾸만 자라면 자꾸만 빠지면 가기 싫죠. 예. 이게 농작물이 잡초가 자라서 결국에는 잡초 때문에 농작물이 안 자라는 거하고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오늘 못 뽑았으면 내일 뽑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직장 생활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번 미루면 안 맞나 보다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못하면 이따가라도 하자. 이따가라도 못하면 내일이라도 하자. 그런 생각들이 모이면 세상의 다음에는요. 그 시간에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나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셔라. 우리가 이제 5월 하지 지나서요. 5월달, 6월달에 조금만 게을러지면 잡초가 내가 원하는 농작물보다 더 많이 커버리잖아요.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허리까지 올라와요. 풀들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서 올라와요. 이거와 사람의 생각과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가 미뤄지면 잡초가 허리까지 오듯이 그렇게 와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는 거죠. 예. 모든 건 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건 습관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보살님들이 사장님이에요. 그럼 제가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설거지를 하래. 설거지를 하는데 서툴죠. 처음 하니까. 그럼 서투면 내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 처음엔 다 그래. 똑같은 얘기 하실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보살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시다 보면 잘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얘기보다 다른 얘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숙달되고 숙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걸 반복할 때 저 사람은 즐겁게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참고 이것을 위해서 했을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즐겁게 했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그거를 이루려고 뭐 막 고통도 겪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과정이라는 건 꼭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지어보셔라.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은, 그럼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농사를 그렇게 잘 지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래요. 뭐 그냥 잘 됐네요. 올해 농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 됐네요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비료를 열심히 줬고 풀을 열심히 뽑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라 죽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를 했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거 없이 농작물이 잘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종교는 없어져야 되죠. 왜? 과정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아, 재수가 좋았구나. 그 재수 안에는 항상 과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근데 그 농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풀 열심히 뽑아줘야 되고 물 열심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뭘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과정을 뺀 거죠. 우리는 이걸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 운이 좋다라는 그 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고 내가 하기 싫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하기 싫은 거 열심히 내가 그걸 하기 싫다는 마음 이겨냈고 그 다음에 남들이 잠 잘 때 나는 안 자고 부릅뜨고 했고 이 안에 과정이라는 게 항상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됐네요. 똑같아요. 그 하다 보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바쁜 일이 있지만 나는 왔습니다.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마장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기 싫지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 없는 결과는 하나도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항상 과정이라는 게 있다. 하기 싫다. 하기 싫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은 농사를 지으면서 잡초가 자라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잡초가 자라났으면 뽑으면 되죠. 하기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 잠시 그걸 이겨내던가 급한 볼일이 있으면 보고 그 볼일이 끝나면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보셨냐라는 거죠. 해보지 않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저 남이 하는 것을 결과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게 적성에 맞나 봐. 저 사람은 저게 취미에 맞나 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얻어지고요. 그냥 내 거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공부들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 관해서만 듣고요. 성공한 사례에 관해서만 듣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올해 큰 돈 벌었대요. 나도 벌어야지. 그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쉽게 덤빌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 과정이 있겠죠. 남다른.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